자, 오늘 캐스코드 회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캐스코드 회로라는 것은 커먼 에미터하고 커먼 베이스가 결합된 회로를 우리는 캐스코드 회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모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1은 커먼 에미터가 되고 Q2는 커먼 베이스가 되는데 요점이 ACC로 하면 얘가 숏서킷가 되는 거니까 베이스가 그라운드로 가서 이 충격 관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가 캐스코드 회로고 설계 사양은 두 개 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2.5V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VRE를 갖다가 0.7V가 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 보상 회로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0.7V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은 모두 다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한다면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7V가 될 거고 여기가 0.7V가 됩니다. 그래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IC1하고 IC2가 1mA, 여기도 1mA,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기 때문에 1mA,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합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달라요. IC1하고 IC2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IC1에 흐르는 전류하고 IC2가 그러니까 IC2와 플러스 IB2가 합해서 IC1이 되는데 베타가 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IE2는 IB2 플러스 IC2가 돼요. 그러면은 1 플러스 베타의 IB2가 됩니다. 이것은 약 베타 IB2가 되니까 바로 IC2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C2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IC1, 얘는 바로 IC1이니까 IC1하고 IE2가 같은 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위에 흐르는 IC2하고 같고, 또 IE2도 IE1도 마찬가지입니다. IE1도 1 플러스 베타의 IB1인데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1을 무시하면은 약 베타 IB1이 돼서 바로 IC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같다는 의미로 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크다. 맞는 거니까.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한 100 정도만 돼도 베이스 커런트를 무시하고요. 콜렉터 커런트와 에미터 커런트는 같다. 이렇게 둬도 설계상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설계에서 사용되는 VB-ON이라는 값도 0.7이 아니죠. 정확한 값 구하면은 0.7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에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항값도 10%의 오차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오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100이냐 101이냐 이렇게 따져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100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새로 설계할 때는 그냥 에미터 커런트, 콜렉터 커런트 같다 이렇게 둬도 되고 베이스 커런트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0.1mA, 그래서 이것도 IC1하고 IC2가 다르지만은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게 두는 거예요. 여기도 1mA, 1mA 그리고 여기도 1mA고 여기도 1mA. 일로 가는 전류는 DC 문제니까 얘가 오픈 서킷이니까 일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얘도 오픈 서킷은 필요 없고 얘도 오픈 서킷이니까 필요 없고 요 회로만 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mA하고 여기가 1mA하고 여기가 1mA인데 여기 걸리는 전압이 0.7V가 되려고 그러면 RE는 왜 돼야 돼요? RE는 0.7V에 1mA니까 0.7kΩ짜리 저항을 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액티브 모드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콜렉터 흐르는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전류가 흘러줘야 돼, 그렇죠? 흘러줘야 되니까 IB가 양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이 둘 다 2.5V니까 VC 세츄레이션보다 훨씬 더 크니까 Q1과 Q2는 다 같이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RE는 0.7kΩ짜리 저항을 달면 되고, 그 다음에 RC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2.5V, 2.5V, 여기가 0.7V니까 이 전체가 걸리는 전압이 5.7V예요. 그 다음에 9V에서 5.7V를 빼면은 RC에 걸리는 전압 VRC가 됩니다.
9V 마이너스 2.5V 마이너스 2.5V 마이너스 0.7V 해서 3.3V가 됩니다. 따라서 RC는 RC2분의 VRC가 되는 거니까 1mA 분의 3.3V 해서 3.3kΩ짜리 저항을 달면 된다. 그래서 RC 값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R1에 흐르는 전류, IR2에 흐르는 전류, IR3에 흐르는 전류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B2가 있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 IB1이 있기 때문에 얘 두 개 합하면 얘가 되고 얘 두 개 합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많이 흐르고 중간쯤 흐르고 제일 작게 흐르는데 이 IB1이 매우 작은 값으로 무시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은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한 100으로 잡으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mA의 100분의 1이니까 10마이크로암페어하고 IR1, IR2, IR3가 0.1mA니까 100mA, 100마이크로암페어예요. 그러니까 100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는데 10마이크로암페어는 무시하겠다.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더더욱 무시가 되는 거니까 IB1, 이 말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1하고 IB1, IB2를 무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크기 자체를 무시해서 계산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직렬로 흐르는 전류가 0.1mA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7V, 여기에 0.7V니까 여기가 1.4V, 그렇죠? 1.4V 걸리고 여기가 0.7V, 2.5V 하니까 3.2V. 여기서까지 3.2V 다시 0.7V가 더가는 거니까 3.9V. 여기서 여기까지가 3.9V인데 1.4V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2.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5V, 1.4V니까 전체 걸리는 전압이 9V.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3.9니까 5.1V가 되죠. R1에 걸리는 전압은 5.1V, 그 다음 여기 2.5V, 여기가 1.4V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와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아까 몇 V라고 그랬어요? RC에 걸리는 전압이 3.3V, 2.5V 하면은 5.8V, 5.8V에서 0.7V 다시 올라가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5.1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R1은 왜 돼요? R1은 0.1mA가 흐르고 걸리는 전압이 1.4V니까 14kΩ짜리 저항을 달면 되고, R2는 0.1mA가 흐르는데 걸리는 전압이 2.5V야. 그러면은 25kΩ짜리 저항을 달면 되고, R3는 빠네. 3, 2, 1. 0.1mA에 5.1V. 그러니까 51kΩ짜리. 그래서 R1은 51, 얘는 25kΩ, 14kg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1V, 2.5V, 1.4V. 그러면은 이게 0.7V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0.7V. 그래서 여기가 0.7V, 여기 2.5V, 2.5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